일단은 민선 8기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데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남지사는 빼고요. 예, 포함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를 한 달 지나고 그리고 이제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죠. 뭐 광주시장한테 좀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남지사는 김용록 지사가 이제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뭐 인수위 기간에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전 민선 7기 도정과 이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반면에 광주시장의 경우는 이제 새로 취임을 해서 한 달이 됐기 때문에 기대도 많고 네. 그리고 그만큼 뭔가 변화도 조금은 이제 뭐 엿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뭐 칭찬하고 싶은 또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지난 민선 7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광주 전남 간의 상생 발전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네. 결과가 좀 미진했죠. 그래서 이제 상생발전위원회도 1년에 한 차례씩 총 4번 개최는 됐지만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제 끝난 경향이 광주공항 있습니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요. 또 뭐 혁신도시 발전 기금 문제 때문에도 그랬고 군공항 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28일에 이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첫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11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현안 과제를 지정해서 이제 뭔가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네. 조성을 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단체장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들이 뭔가 뭐 이번 민선 8기 안에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중앙 권력 국민의힘 소속 이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약간은 좀 불리한 환경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경찰국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 더 뜨거운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 이하로 낮춘다는 학제 개편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부모와 또 교육계의 반발이 정말 거센 상황이죠. 이런 문제는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치원 선생님들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도 있고 굉장히 관계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너무 뜬금없이 툭 던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렇죠.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어느 어린이 이제 아동 지역 아동 센터에 이제 방문하셨다가 조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더운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보고 차라리 학교에 일찍 들어가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빨리 뭔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해서 이제 취학 연령을 한 살 이제 낮추는 제안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들어보면 뭐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 정부는. 그리고 다만 이제 속도라든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입장은 뭐 변하고 있는데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된 단체들이 워낙 많아서 네. 설득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줄 사회적 효용 또는 학생 아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어떤 교육적 효용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지금까지 연구가 있었지만 딱히 일찍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어떤 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이 관계 미취학 어머니들 한 2분 정도 여쭤봤는데 분노가 상당합니다. 예. 우선 갑자기 애를 학교를 그렇죠. 빨리 보내라고 하느냐. 네, 예. 네. 이런 뭐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대정부 어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약간은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막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낮고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뭐 어떤 제안이 나오니까 일단 국민들도 조금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근차근 공론화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면밀하게 그것이 특히 어린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따져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제 중앙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퇴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흘러가기 위한 위장 사퇴쇼가 아니냐 하는 또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분 요즘 이제 욕 많이 먹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벌써 뭐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3번 먹은 분인데 아직 이제 퇴장 안 하시고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딱히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당의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다시 신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 또 없어지면 이 수습을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저는 약간 이제 탄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이미 대통령들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른바 친이계가 당내 권력을 장악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계가 또 당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이 거의 이제 무너지다시피 했고 그 후에 어떤 권력의 핵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라 바깥에서 갑자기 들어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당의 중심 세력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의 시각에서 보면 비상은 비상인데 네. 바깥에서 보면 이것이 꼭 당의 비상인 건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지금 비상 상태인 건지 좀 아니면 범보수 진영이 비상 상황인 건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당내의 이제 세력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의 징계에 붙여서 몰아내고 이제 천천히 이 순서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훨씬 더 이제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다가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을 제대로 국민의힘 정당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더 무너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 빨리 당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당 내와 바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랄까요, 당헌 당규상의 해석 문제, 이런 법적 절차상의 정당성을 갖추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순탄한 과정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모신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이 이 당의 무질서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총체적 난국인데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많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맞물려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복귀를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어떤 뭐 전당대회에서 도전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흥미로운 현상은 이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선호하느냐고 하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가장 이제 높게 1위예요, 나온다는 지금. 거죠. 예, 여론조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과도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네.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는 또는 뭐 당 내외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여전히 지지하는 것 같은데 당의 이른바 국회의원들이나 핵심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가
의도가 분명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 당대표를 거의 이제 용인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문자도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거의 이제 분명해지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귀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로 전환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까지의 법적 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시비를 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또는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진작 그랬을 텐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걸 보면 그러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결국 당이나 진영 전체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끝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쁘게 호사가스럽게 말을 하면 이제 싸움 구경하는 거는 참 재미있는데 그 진영 내에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요. 그 결과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 3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97그룹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지 어대명에 과연 맞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운 이유가 이제 시간도 그렇고 각자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든 선거에서 단일화는 늘 언급이 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고 뭔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특히 강훈식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의외라고 하면 뭐 저만 의외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제 당대표 후보 3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 충청 지역의 이제 차세대 대표 주자로서 본인이 이제 자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누군가를 지지하고 물러나긴 좀 아쉽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경선 후보였고 그래서 나름 이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물러나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조기에 이제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단순히 이재명 후보에 반대해서 단일화한다는 건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은 끝났지만 이렇게 여야별로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